공부는 했는데 왜 성적은 그대로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얼마든지 원하는 점수를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정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정체기를 타파하고 원하는 토익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토익을 처음 봤을 때 860점까지 올랐다가 정체기를 겪고 결국 975점까지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던 건 그냥 문제를 더 많이 푼다고 아니면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부터 명확하게 설정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익 점수 올리고 싶어요. 토익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목표를 갖는 거는 좋지만 사실 이런 질문들은 너무 막연할 수가 있어요. 700점이 목표인 사람, 800점이 목표인 사람, 고득점을 맞고 싶은 사람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나 전략 같은 것도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그냥 토익 고득점이 목표였어요. 900점 이상 그래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점수를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전략 같은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법도 흔들렸고 집중력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닥치는 대로 풀었던 것 같은데 또 계속 똑같은 곳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수는 800점대에서 정체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900점이 목표라면은 900점 맞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세부 목표들을 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트 5에서 4문제 이상 틀리지 않기 이런 것처럼 본인이 잘하는 파트랑 못하는 파트를 분석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목표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토익 고득점을 맞는 사람의 그런 사고방식을 카피하는 건데요. 롤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이 쓰는 제 공부법을 가볍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900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토익 점수를 받는 그런 친구나 인간 강사나 누구라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지문을 읽는 방식이라던가 문제를 푸는 순서라던가 시간 분배,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단어 외우는 방법 등 이렇게 좀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과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해보면서 좀 더 내 스타일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법을 고수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 그러니까 성적이 잘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방법을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토익 점수 정체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어느 정도 점수가 올랐겠죠? 600점대에서 860점까지는 좀 빠르게 올랐는데 그 이상은 안 오르는 거예요, 점수가. 나름의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토익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부량을 훨씬 더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상황이셨을 텐데요. 제가 발견한 정체기의 주요 원인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적 접근의 한계.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어느 순간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 익숙함의 함정. 같은 유형, 같은 방식으로만 공부하면 발전이 멈추겠죠, 당연히. 세 번째, 단기 기억의 의존. 시험 직전에 암기한 내용은 곧 사라지고 다음 토익 시험에서는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영어를 도구로만 보는 시각. 시험 점수만을 위한 영어 공부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점수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 영어 실력보다 만약에 내가 더 높은 토익 실력을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토익을 위한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이해도까지 같이 높아져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1번이랑 4번이 문제였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점수가 안 올랐고 전체적인 영어의 실력이 900점 이상이 되지 않는데 왜 난 그 점수를 맞을 수 없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2년 정도가 지나고 다시 토익을 공부해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서 공부를 했는데
토익 공부만을 위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자체를 좀 언어리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900점 이상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 문제 틀렸네 하고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왜 이 선택지에 내가 속았지? 왜 이런 문제 유형에서 왜 내가 항상 실수를 하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파트 5에서 특히 형용사 부사 문제에서 자주 틀렸는데 분석해 보니까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게 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고득점자들은 맞은 문제도 분석한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내가 맞췄지? 어려웠는데?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실력으로 맞췄던 걸까?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맞은 문제를 분석하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강점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에너지 총량을 어디에 쓸 것인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높은 점수를 맞는 사람들은 특징이 이 에너지를 매우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활동들로는 뭐 예쁜 필기에 몰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십 개의 인강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여러 문제집을 조금씩 다 건드려 본다던가 SNS를 확인하면서 공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지가 못한 거죠. 토익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 낭비 요소들을 거의 제거를 하는데 나에게 맞는 하나의 단어장을 계속 반복한다던가 아니면 필기는 정해진 방식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토익 더 이상 오래 끌고 싶지 않고 빠르게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를 압축해서 필요한 곳에만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이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에 가장 어려운 과제를 배치해서 좀 고효의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만 있기보다는 산책 등을 통해서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토익 고득점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는 아침 시간에는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때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제 만약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덮어놨던 문제나 뭐 어려웠던 지문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를 진짜 좋아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지칠 때마다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좀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현재 나의 목표 점수를 명확하게 적고 그 점수대의 롤모델을 찾아보는 거야. 두 번째로는 최근 1개월간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만 모아서 내가 어떨 때 좀 많이 틀리는지 이런 패턴을 좀 분석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하루 에너지 레벨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보고 학습 일정을 재배치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첫 주간을 한번 해보시고 공부하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리뷰하고 또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 실천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 과정을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꿈쩍하지 않았던 점수가 움직이고 원하는 점수를 결국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더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더 보고 싶은 주제의 영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